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출신 민주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국민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정부를 불통정권이라 규정합니다. 정권 내부에서조차 소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청와대 수석, 장관, 어느 누구도 아니오의 아자도 꺼내지 못하는 먹통 정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습니다.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국민 다짐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총리 나와주십시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안에서도 초청을 해서 많은 사람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도 많이 만나고 있고 언론인과도 만나고 또 금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때는 주변 사람들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보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국민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소통 부족, 실망스럽다, 소통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소통 문제에 연결되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이해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이해해야 된다? 아니요.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대통령께서도 소통 얘기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금년 기자회견에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석하기는 그게 원칙을 고수하는 데서 오는 얘기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을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고 기자들을 초치해가지고 하는 기회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조차도 회견 질문을 사전에 짜맞춘 각본 아니었습니까? 예? 대통령 기자회견 한 번 했는데 그건 소통이 아니죠. 통보죠, 통보. 국민에 대한 통보. 그 기자회견마저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한 4, 5차례 했어요.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기자회견 2번, 대국민 대화 2번 했습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롤모델이 누굽니까? 롤모델이.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혼자서 독창적인 세계적인 지도자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누구를 닮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대통령께 건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하시면 제가 소화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6일에 한 번꼴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회기 중에 하루에 3, 4시간씩 대화를 했어요. 그거 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은 또 본받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먼저 미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네. 제가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느 시장, 오연호가 묻고
그분이 답하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소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괜찮으면 대통령께 우리도 이렇게 소통하자고 대통령께 건의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그 소통의 유형을 어떤 걸 상정하시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총리께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소통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장에 가서도 만나고 사람을 초청해서 만나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여러 경로로 만나고 있는데 또 어떤 게 더 바람인가 하는 그런 걸 좀 저도 네. 좀 그래, 총리께서 소통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소통은요, 수도 없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해의 폭은 넓히고 차이는 좁혀가는 것이 소통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뭐 각기에서 들은 얘기를 이 정책 논의할 때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니까요. 네.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게 소통이죠. 네, 뭐 그런 점도 앞으로 더 보완할 자, 수 있도록. 이 박근혜 정권은 말이죠. 국민과의 불통도 문제지만은 정권 내부에서조차도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예? 자, 총리. 레이저 몇 번 맞아보셨어요? 뭘 레이저 몇 번 맞아보셨어요? 레이저라고. 예. 안 들어보셨어요? 장관들은 다 알아요. 수석들도 다 알고. 대통령한테 눈총 맞는 게 레이저 맞는데요. 어떤 청와대 수석은 5번 맞았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의 그 얼음장 같은 눈총을 한번 받고 나면요. 어느 누구도 꼼짝을 못 한대요. 그건 좀 과장된.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건 좀. 아니, 야당은 제가 들었는데 총리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직접 접촉을 하니까, 만나니까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예.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유분방한 자세로 참석자들의 시선이 전부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합니다. 네? 그런데 보셨죠?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시선 한번 보세요. 전부 고개 숙이고 있어요. 받아쓰기에 급급해요. 이게 정권 내부의 소통입니까? 이게 소통이에요? 아니,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전부 받아쓰고 있고 대통령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이게 소통입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 중에서 각 부처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가지고 하는 건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니. 과거 어느 정권에서든지 대통령에서 나오는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을 메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 지시사항 메모해야죠. 그러나 모든 회의가 이렇게 책상만 바라보면서 받아쓰기 하고 있으면 그런 회의와 서로 마주보면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회의와 어떤 게 창의적이고 어떤 게 생산적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개별 장관이나 뭐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과의 회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왜 이렇게 됐냐고요. 예. 말 안 하는 것이 본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 꺼내면 손해, 말 꺼내면 손해. 그래서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관심사항이 뭐냐?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그것만 파악하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정말 놀랄 정도로 오해입니다. 아이고.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는 지금 총리께서 하고 계세요. 아니, 리저를 뭐 하고 그래서 얼굴을 못 든다니, 그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또 동의할 수 정말 없습니다. 예. 이거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장관들하고 진짜 심중에 진짜 한번 털어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 예? 없어요. 예. 정말 큰일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과도 불통하고 정권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야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저런 말들 말이죠. 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야당을 존중하겠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죠. 저거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힘 있는 대통령이 양보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이렇게 10년 전과 180도 태도를 바꿔서 야당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야당을 아예 무시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존중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일방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제 진정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리. 대통령이 항상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옳지 않을 때도 있고 잘못된 정책을 펼 때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총리나 장관들이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네, 그렇죠? 예. 자, 총리 그렇게 말씀해 보셨어요?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것이고 제가 세어가면서 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 논의를 많지 하다 보면 않습니다만 있습니까? 예.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서 공개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고요. 뭐 지금 시중에 돌아가는 얘기들 전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한간에 총리를 가리켜서 의전 총리, 장관을 가리켜서 받아쓰기 장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 의미를 통렬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를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들이 정작 무서워해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논총이 아닙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총리, 이 비정상적인 국무회의, 수석 비서관 회의 방식부터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내부의 소통부터 바로 잡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이 없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점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정호섭 부총리하고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최근에 망언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야당이 청문회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 부적합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발 앞으로 청문회 하면요, 야당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총리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행사해 보셨습니까? 뭐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근데 인사청문회, 총리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행사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뭐 그런 요건이 되면 그러면 임명 당시부터 그렇게 무능력, 국민을 무시하고 자질과 능력이 의문이 돼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해임 건의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격 시비를 하는 마당에 전부 다 그걸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결정적인 흠결이 있으면 그때는 저도 그걸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흠결이 돼야 그건 결정적인 흠결입니까? 제가 사과를 드렸지만 일부 그 말 실수나 이런 거로 인해서 국민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그런 뭐 충분히 반성을 하고 본인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로 해서 해임 건의까지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참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화면을 봐주시죠.
2012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TV에 출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수없이 신뢰,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서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대통령이 공약했습니다. 그 공약은 5천만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은 기초연금,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 핵심적인 8가지 대국민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자, 종이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한 약속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대통령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는 역대까지 없었던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내놓을 정도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좀 순위를 조정을 하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하고 이런 그 조정을 거치는 그런 것이고 또 좀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더 확대하겠다고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공약 파기니 후퇴니 그렇게 그 매도를 하니까 좀 저는 동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튼 대통령이 국민과의 한 약속은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정 변경이 생겼죠? 예. 그러면 아무튼 약속을 못 지키면 개인 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사과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좀 시기를 미룬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걸 그걸 안 지킨다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아니, 지금 못 지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켰어요? 아니, 제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네. 일단 한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걸 지금 조정하고 그 하는 그런 거를 못 지킨다고 그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약속을 일단 못 지키면 개인 간에도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요, 제가 알기로는 역대 정부의 공약 지키는율이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아니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지키기 위해서 온갖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좀 그걸 안아주시고 조금 조정을 하고 순위를 바꾸고 단계별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갖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100번을 양보해서 그 노력은 인정할게요. 그러나 일단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전혀 파기를 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겠죠. 개인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5천만 국민과의 약속을 대통령이 안 지켰어요. 지키면, 네. 그러놓고 나서 국민들에게 법질서 지켜라? 규정 준수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약속 안 지키는데 왜 나한테 그 약속 지키라고 하냐고 법질서 지키라고 하냐고 하면 총리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그만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민들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 책임 전부 다 대통령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화면 봐주십시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합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했어요. 대통합의 시작은 지역균형 발전과 인사 대탕평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 인사 대탕평 이 정부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총리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남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고향 어디입니까? 경남입니다. 4대 권력기관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다 어디 출신입니까? 일일이 다 고향은 다 모르겠습니다.
다 영남이에요. 권력기관 장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권력기관 고위직의 40%가 전부 영남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연의 일치라고 그랬습니다. 총리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지역을 선호하거나 그 지역을 편중해서 고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골라놓고 고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한 게 어느 지역을 그 사람들만은 골라서 써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확실합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이제 국민을 두 번째 우롱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거를 인사 대탕평 그렇고 지역 균형 발전. 자, 박근혜 정부 2014년 첫 예산 편성 지역 공약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경남이 98.7% 반영됐는데 전남은 겨우 5.8% 반영됐어요. 이러고도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을 안 주셔가지고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만 이거 언론에 다 보도된 거고 저는 상식에 기초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요지만 드리고 제가 질문 전문은 안 드렸습니다. 상식에 기초해서 질문하려고. 요지도 사실 못 받았어요. 요지 드렸습니다. 예. 국회장께 드렸습니다. 지금 들어올 때까지도 못 받고 지금 평소에 생각하시는데 몇 개 메모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질문 드린 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상식에 기초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 몇 %가 공약이 실천됐느냐. 그건 언론에 다 보도된 건데요. 그건 좀 그 각도를 달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그건 제가 뽑아가지고 의원님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1년은 소통이 아닌 불통이었습니다. 5천만 국민의 약속을 팽개쳤고 대통합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는 것을 바라고 그걸 통해서 집권하려고 하면 그 민주당도 나쁜 민주당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면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도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지난 1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도 실패해서 안 돼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소통, 공약, 대통합 이야기했습니다. 국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제 고언입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6월에 국회에서 이물련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촉구 결의안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7개월 지났습니다.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정부에? 그걸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5.18 100일 남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지정해 주셔야죠. 그걸 진행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총리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동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나왔을 때 장관 일주일 만에 감찰 지시하셨죠.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그 감찰 지시 대통령의 제가 받으신 거죠.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진상 조사였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죠? 어떤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의신이 달린 문제라고 박 대통령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한 혼외자 뒷조사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으십니까? 검찰 조직원에게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와 검찰에서 그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대통령이 왜 뒷조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냐고요.
대통령께서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 이건 범죄 아니에요?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 그 검찰총장의 혼외자 뒷조사를 위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총동원된 범정이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뒤에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 저희들이 의혹이 있어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상응한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장관이 지휘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께서 법무부 장관도 해임 건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